오늘 오후에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이제 뭐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 거대 야당이 이제 기습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것 같은데 이게 이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택한 의도는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이제 쌓였던 그 어떤 그 정리 안 된 감정들 그런 틈새를 노리는 것 같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거 극복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당연한 전략이죠. 왜냐하면은 108명 중에 8명이 이탈해야만이 3분의 2 제적 획득해서 이제 최상병 특검 법안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리 김민수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친 한대 반 한 또는 뭐 친윤대 반윤이 아주 격렬하게 격돌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전당대회 이후에 이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면 여권 내부의 분열을 통해서 이탈표가 꽤 나올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전략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을 잡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재발의를 해가지고 이게 재표결해가지고 통과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수정안을 내가지고 또 시도를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만약에 다시 이 수정안을 내가지고 이걸 처리를 시도할 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추천 방식과 유사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안이 수정해서 다시 발의가 된다면 과연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이탈할 것인가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안을 찬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앞으로 친윤대 또 친한이 격돌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뭐 김재원, 김민전 이런 신임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당내 현안은 정권이 없다. 당 원내대표가 정권이 가지고 있다라면서 지금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리더십을 부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양자 간의 권력 투쟁이 굉장히 심각할 건데 결국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권력 투쟁에서 이길 것이다. 왜냐? 이번 전당대회가 의미하는 것은 이미 권력의 무게 중심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왜 넘어갔느냐? 지금 보수의 지지층들은 이제 새로운 리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한동훈을 통해서 미래 정권을 창출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결국 차별화를 할 것이고 그 차별화의 핵심이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최상병 특검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과정에서 엄청난 당내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제 배 부위원장께서는 최상병 특검 오늘 재표결이 있더라도 뭐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탈표가 뭐 한두 명 정도 네. 통과가 될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김민전 최고위원이 그 제3자 특검법안에 대해서 사실 어제 다른 목소리를 냈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의원들이 표결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 무슨 한동훈 대표가 뭐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민전 최고위원도 원내 전략의 당대표가 이래저래 할 게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당내 문제 설명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김웅 전 의원이 또 이제 나섰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당대표 왜 뽑냐? 사무총장을 뽑자.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최고위원들 바로 징계해야 된다. 이게 항명이지 뭐가 항명이냐? 윤진 대표 이거 어떻게 봐요? 징계까지 하긴 좀 과한데 네. 사실 이게 언제나 원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늘 충돌했던 역사예요. 예전에 황교안 대표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였죠. 그때 황교안 당시 대표가 원외였는데 이 힘의 구심점이 자꾸 원내로 쏠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여러 사안에 있어서 원내 사안에서 충돌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협상을 해오면 이거를 친황해서 뒤집는다든지 그런 시도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동훈 대표를 선택한 당심과 민심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제3자 최상병 특검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압도적인 지지를 당원들이 보냈다면 원내라고 해서 이것을 따르지 않을 명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면 평정이 될 걸로 보여요. 저는. 다만 이제 대통령이 가장 큰 산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흡사 이 제3자 특검법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반대했던 세종시 수정안 반대 입장이랑 상당히 그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원만한 당정 관계를 생각해서 이걸 한 수 접으면 당은 평안해질 텐데 한동훈 대표의 대선 지지율은 아마 떨어질 겁니다. 반대로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격렬한 갈등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중도층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할 겁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한동훈 대표는 무슨 판단을 할까?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꿈이 어디 있는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어느 언론 이제 칼럼을 보니까 이번 한동훈 대표의 압승의 8알은 김건희 여사의 힘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 읽심 논란 이제 플러스 막판에 이제 검찰 조사를 제3의 장소에서 받은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녹여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주인 대표 얘기했지만 결국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의 관계라는 게 결국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꿈이 있으니까 민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제3자 특검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밀어붙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좀 전에 윤주진 대표가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그 한동훈 대표가 되자마자 그 당선 수락 연설에서 첫 일성이 뭐였냐면 국민 눈높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 눈높이라는 단어를 언제 제일 처음에 썼냐 하면 지난 1월 달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가 있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윤한 갈등이 본격화됐다라는 것이 이게 뭐 지금 세간에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 최혜병 특검법도 문제가 있고 뭐 그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눈 감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기자회견 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이거 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거 다만 국민 눈높이에는 국민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장소에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용산과 갈등을 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 한동훈 대표의 가장 정치적 시험대 이렇게 평가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도 보면 결국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요게 앞으로 이제 크게 변수가 될 것 같다라는 그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한동훈의 최상병 특검은 반윤 아닌 전륜이라고 봅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부결될 거고 문제는 그 다음인데 훨씬 센 특검법 올리겠다는데 계속 거부권 행사할 거냐 대안을 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런 입장이잖아요. 오늘 이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도 무산되면 훨씬 확대된 특검법. 그러니까 지금 올린 것도 좀 센 건데 어떻게 더 내용을 확대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민재원 발언을 민주당에서 했었다면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놓고 비판했으면 어떻게 됐겠나? 배정우 위원장님 짧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금 뭐 다시 한번 질문 주세요. 김민재원 발언을 민주당에서 했었다면 최고위원들이 이재명을 대놓고 비판했으면 어떻게 됐겠나?
민주정당이라면 예. 당연히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갑자기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까지 가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한동훈 대표의 말씀은 꼭 다만 다음이 핵심입니다. 네. 다만. 다만. 네. 자, CM 듣고 2부 토론 이어가겠습니다.